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우리 책들이의 애청자이자 책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책다새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진미숙입니다. 2021년 겨울에 발표된 책다새 추천 도서 중 인문사회 분야의 10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2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일하는 삶이 궁금한 너에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사회과 교사이신 김동희, 서재민 선생님 두 분이 우리 사회의 노동과 노동자에 관해 청소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두껍지는 않지만 다루는 주제가 폭넓고 신념을 부드럽게 드러내는 서술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 이 책을 청소년 여러분에게 강추하는 바입니다. 교과서에는 노동과 노동자에 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기업가와 노동자는 상생해야 하며 진로를 위해 꿈을 꾸고 노력하여 멋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실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사회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 점이 못내 아쉬웠던 저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현실과 연결지어 학생들이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책을 서술해 나갔다고 합니다.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된 중에서 몇 개의 장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1장의 주제는 노동 없는 오늘은 없습니다인데요. 현대사회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노동보다는 삶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줄 상품 생산 노동과 서비스 노동이 주로 행해지고 있죠. 미래에는 기술 발전으로 기계와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굳이 노동을 해야 하나? 노동을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고 여기서 얻은 임금, 곧 소득으로 다시 상품을 구입해 생활합니다. 노동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누군가의 노동에 기대고 있고 현재도 수많은 사람이 노동을 통해 삶을 꾸려가고 있기에 노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의 주제는 워라밸, 노동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입니다. 대학 교수, 의사, 기자, 방송 PD, 운전기사, 식당 종업원, 은행원, 판사, 아파트 경비원 여러 직업을 나열했는데 이 가운데 노동자는 누구일까요?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노동자인 걸까요?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노동자? 정답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니까요. 단지 몸을 쓰는 육체 노동만이 아니라 두뇌를 쓰는 정신 노동이나 서비스업과 같이 타인의 요구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 표현하는 감정 노동도 포함한답니다. 이러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어요?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기본 조건부터 휴식이나 근무 환경의 조건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임금도 보장되어야 하지요. 국가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동자를 고용한 측, 즉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국가가 개입합니다.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2022년도 최저 시급은 9,160원으로 정해졌는데 해마다 양측이 협상을 거쳐 확정하게 된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업무에서 해방되어서 휴게 시간을 간절히 바라지만 업무 환경에 따라 실제로 쉴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어렵기도 합니다. 워라밸의 의미는 아시나요? Work-Life Balance를 줄인 것으로서 이러한 워라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겠죠? 세 번째 장은 일할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 쓰였습니다. 만 15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성인은 일일 8시간 이내의 노동이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자는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청소년은 이렇게 연령, 노동시간, 노동 분야 등에서 법률로 제한을 받습니다. 청소년을 노동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지요.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인데요. 체력이 취약한 여성, 임산부, 장애인 등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 조항이 있답니다. 한편으로 청소년들이 노동하지 않을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와 연결되어서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어떤 이유로든 노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노동 인권이 더 엄중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습 현장 같은 곳에서 노동 인권을 침해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2016년에 불공정한 업무 환경과 부당 대우로 구의역에서 김모 군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왜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방안에 대해 모두가 고민하여야 하겠지요? 7장의 주제는 나의 희망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로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봇, AI,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과 같은 단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들이 실현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기술 발전은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위협할까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기사 직업을 대신하게 되고 마트의 계산원 대신 무인 계산대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병원의 수술 로봇, 또 초밥이나 햄버거를 만드는 로봇뿐 아니라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고 로봇이 축사의 소들에게 사료를 배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분야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을까요? 얼마 전 이봄이라는 AI 작곡가는 3분짜리 곡 하나를 15초 만에 뚝딱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잘 찾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겠지요. 마지막 8장의 주제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곧 힘이 되는 세상이어서 사회적 약자의 노동, 산업재해, 비정규직 문제 등 그런 노동 문제 역시 노동자가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크답니다. 헌법에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단결권이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말하고, 단체 교섭권이란 노동자들이 회사 측과 협상할 권리를 말합니다. 나아가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회사 운영을 멈추게 하는 권리인 단체 행동권도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노동 3권이라고 불러요. 한편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나라에서 경제생활 문제로 자살하는 사망자 수가 연간 수천 명에 이르른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헌법에도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경제 규모만이 아니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야겠지요. 이렇게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에서부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역사,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을 둘러싼 노동 문제와 미래의 노동시장 변화까지 들려준 이 책은 노동이 현실인 우리네 삶에서 인간다운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해주는 그런 질문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미래의 진로 탐색에 관해 수업하고 있는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은유 작가의 있지만 없는 아이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면서 은유 작가님에게 의뢰하여 집필된 책이지요.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 아동과 청소년이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는 꼭 같지 않을까요? 출생 후에 그들이 만나는 현실 세계가 주는 벽에 부딪혀 절망하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이지요. 미등록 이주 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이 없는 등 다양한 이유로 그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아이들을 말합니다. 국내에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20에서 30만 명인데 미등록 이주 아동은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체류 자격이 없으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법을 어긴 존재가 됩니다. 당장 추방되는 것은 아니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거하여 학습권이 주어져서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학교 생활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이 불가하고 청와대에 견학을 가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1365 자원봉사 포털에도 가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르르 몰려가 떡볶이를 먹고 나서 친구들이 n분의 1로 계좌이체를 할 때 주섬주섬 현금을 꺼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배제로 인하여 살아갈 자격은 없는 그런 모순된 현실에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성장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이들은 성인이 되면 언어도 문화도 통하지 않는 본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정해진 미래를 알기 때문에 자라는 내내 그 불안감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졸업 후에는 상급 학교로의 진학과 희망하는 직종으로의 취업이 법으로 제한되어서 꿈도 포기하게 됩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기술을 배우기조차 불가한
이들은 부모처럼 값싼 노동력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법제도는 아직 이주민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우리 사회의 경제가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에 상당히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아시는지요? 한 고등학교의 토론대회에서는 주제 토론에 참가한 학생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도 없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요. 그들에게 한국 노동자와 똑같은 임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까요? 가구 공장이나 농업, 축산업 같이 일이 험한 현장에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책을 쓰면서 작가는 이주민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그 학생을 구체적인 독자의 모습으로 상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편견은 본래 대상과 직접 부딪히며 생기는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경우가 많지요. 난민을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짜 뉴스 등만 접하면서 편견을 가지게 되니까요. 이 책에는 이주 청소년들의 현실과 막힌 미래에 대한 목소리 외에 이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그리고 이주 아동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는 어른들의 노력도 실려 있습니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본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힘썼고 체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여서 물꼬가 조금씩 트이는 희망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애 기회를 설계하고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떤 시혜나 휴머니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당연한 권리라고 작가는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 사회의 희망적인 미래 설계에 동참하도록 이 책을 읽기를 권하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